딱 봐도 내가 권태기인가 내 애인이 권태기인가를 알 수 있는데 눈치 없이 너무 늦게 알아채면 그야말로 관계는 파국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 혹시 권태기인가? 오래 연애를 하면서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 이상적인 커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사람과 반복적인 지루한 데이트로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 지금 내 감정이 의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내 애인의 감정 상태를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하든 끝을 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한 권태기 신호 8가지. 틈틈이 해결 방법도 준비해놨다. 첫 번째, 밥을 꼭 그렇게 먹어야 돼? 분명히 좋았을 때는 저렇게 잘 먹는 모습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언젠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들이 언젠가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 유발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야. 그 짜증 구간이 생기면 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은 더 괴로워지지. 션정혜영 커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 관점이 변한 거라고. 처음부터 그 관점을 길게 유지하면 권태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럴 거면 권태기는 왜 있고 왜 싸우고 헤어지겠어, 그지? 그럴 때는 칭찬을 많이 하는 대화 습관을 고착시켜버리면 돼. 처음부터. 내가 먼저 칭찬하기 시작하면 걔도 받아먹고 있지만은 않아요. 같이 뱉게 된단 말이야. 생각만 하는 거랑 말로 뱉어지는 거랑은 다르거든. 강력함이 달라. 그렇게 뱉는 것들을 일상 대화처럼 하게 되면 내 그 좋은 관점을 길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내가 권태기가 엄청 빨리 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사귈 때부터 칭찬과 감사를 그냥 뱉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예뻐 보여. 말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 두 번째, 연락 그거 꼭 해야 되나?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갑자기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확실히 어떤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막 썸 타고 연애 초반보다 지날수록 연락의 빈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해요. 그때와 똑같지는 않아. 특히나 나이가 좀 점점점 더 먹을수록 애인이 늘 원탑인 경우는 잘 없어요.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밥벌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도 많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건 전혀 권태기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얘한테 연락을 하는 것보다 다른 재밌는 일을 찾으려는 빈도가 늘었어. 꼭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연락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 그럴 때는 권태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 사귀는 사이에 연락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보통은 내 감정이 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바람을 피는 사람들, 권태기가 온 사람들, 회피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겪는 문제가 그거야. 연락. 세 번째, 우리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나? 권태기는 기억력 감퇴랑 같이 오더라고. 그만큼 나한테서 중요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기억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막 요렇게 저렇게 할 때라던가, 아니면 막 꿀 떨어지는 썸을 탈 때, 그때만 해도 만날 시간, 만날 약속이 정해지면 좀 도건도건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권태기와 동시에 사라져. 약속을 하더라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야. 막 억지로 헤집어야 겨우 떠오를까 말까? 이거 말고도 그 사람이 어제 뭘 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언제 어디에 간다고 했었는데? 내 기억력이 의심스러워지면 권태기도 같이 의심해봐야 돼요. 네 번째, 스킨십이 줄어든다. 이거는 되게 슬픈 권태기 신호거든. 권태로움이란 말이 실증이 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거, 좋은 기분을 주지 않는 것들과 접촉을 꺼려하게 돼 있어. 나이가 좀 지긋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감퇴되는 사람이라면 경우가 좀 다른데, 젊은데 난 아직 그런 거랑 거리가 좀 멀어. 먼 나이인데도 스킨십을 할 생각이 예전과 달리 확 줄어든다. 다른 사람은 스킨십 하는데 문제가 없어도 내 애인은 그냥 좀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나? 굳이 잡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 권태기지. 마음이 아프다. 행동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목적이라는 게 깔리게 돼 있거든. 내가 얘를 만졌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만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무의미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킨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터치함으로써 오는 그 만족감, 충족감, 흥분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 스킨십에 관해서 극복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내 방송은 전체 관람가예요. 스킵할게. 5번째. 누구랑 놀든 알아서 잘 놀다 와.
연애 초반만 해도 늦으면 늦는 대로 걱정하고 들어가서 전화하라 그러고 클럽이나 술 먹는다 그러면 쿨하게 보내줘도 이게 마음 한켠에는 조금 그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권태기가 오면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는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궁금해져. 완전 방목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건 선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오는 방목형하고는 좀 달라. 무관심에 가까워요.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게 곧 관심이거든. 더 이상 이 사람이 궁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는다면 권태기가 나는 확실하다고 봐. 이건 나도 좀 겪어봤는데 처음에는 알 듯 모를 듯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몰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돼.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일상이 통째로 궁금하지 않아. 조금 일찍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는. 이런 생각을 빠르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뭐든 더 잘하게 돼요. 그만큼 소중한 걸 깨닫는 거야,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너무 늦게 알게 되잖아? 그러면 진짜 아쉬울 게 없어진다. 6번째. 잔소리도 귀찮다, 이제. 내 애인의 잔소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꼭 좋은 신호는 아니더라고. 스스로가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잔소리 포기는 상대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돼? 들어가서 들어왔다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바라게 되는 게 더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대가 없어졌는데 잔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건 꼭 권태기에서만이 아니라 싸움이 엄청 많은 커플들한테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위험하거든. 기대 없는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이 얘기할 때 나 이제 남자친구 포기한다.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실행에 옮기는 애들은 얼마 못 가서 헤어져요. 기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 7번째, 너만 나도 즐거운지 모르겠어. 이건 권태기를 겪는 사람들이 다들 겪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 이게 장기간 연애로 넘어오면서 그 즐거움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권태기를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 일을 했으면 충분히 즐거웠을 텐데 내 애인이랑 이 일을 해서 즐겁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태예요. 이 사람한테 실증이 났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그냥 다 그저 그래지는 거야. 좋은 영화를 봐도 그냥 뭐 좋은 밥을 먹어도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때는 진짜 많이 해봐야 돼. 안 했던 데이트를 많이 해봐야 돼.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한번 만날 때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했었다 나는. 비누 만들기, 향수 만들기 이런 거 만들기를 많이 했었어. 같이 하는 그런 체험들 있잖아. 아주 달라진 환경이 주는 그런 극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데이트를 바꾸는 노력쯤은 해보자 우리. 마지막, 얘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보면 권태기를 극복하는 사람들보다 헤어진 사람들이 더 많긴 하거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얘랑 헤어져도 내가 괜찮나? 여기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 큰 상실감을 겪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얘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늦게 권태기를 알아버린 거야. 이미 감정이 막 짜게 식을 대로 식어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헤어지는 길을 택해요. 아쉬울 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극복할 노력도 그런 필요도 전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권태기는 나라던가 내 애인이 빨리 눈치챌수록 관계 개선이 쉬워져요. 권태기가 오는 시기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 문제는 이런 기분을 느꼈을 때 당장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티끌만한 취소하는 노력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후회가 없어져. 나를 위해서 해야 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나중에 후회를 많이 남기거든. 그 사람이 아쉬워지는,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애인을 만날 때 신중했던 것만큼 헤어짐에 있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오늘 얘기가 너무 칙칙하고 무거웠다. 어쨌든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